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설명회가 있으며, 둘째, 재기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학습지 큐브, 도기안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에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학원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입법 선수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PT들에 대한 진단 방송을 한번 해드리려고 제가 이제 작정을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까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우량물건 검색 훈련 단계에서,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말씀을 구체적으로는 안 드렸지만은 어떤 분들은 우량물건 검색 단계에서 상당한 경지를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량물건 검색 단계에서 정체를 거듭하는 분도 계시고요. 아예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창작으로 경매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우선 최근에 우리 그 PT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의 내용인즉슨, 제가 우량물건 검색 훈련 단계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등기부를 가지고 와서, 등기부의 내용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뜸 말을 하기를, 내가 말을 하기를 등기부는 보지 말라고 했던데 그거가 기억이 안 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억은 나지만 그래도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는 어디에 있는 섬인가요? 네, 그죠? 제가 어떤 규칙을 정할 때는 그 규칙을 지켜야 빛이 나기 때문에 그 규칙을 지켰을 때 실력이 늘기 때문에 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 규칙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가 돈질을 할 때는 뭔지 모르지만은 그 규칙대로 해서 일정한 성과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은 도기안의 말에 고분고분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돈을 낸 거에 대한 값어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규칙이 무엇이길래 하고 궁금해해서 그걸 몸에 배이려고 돈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돈은 내놓고 규칙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자기 모신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왜 고분고분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떤 그 사람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저하고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제가 왜 협회장님한테 고분고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고분고분하라 그랬냐? 내가 당신의 사생활을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또는 뭘 가지고 내가 뭘 강화 방법도 없고, 특별히 지시한 바도 없고,
단지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거 저거를 하라라고는 한 적은 있지만 뭘 더 고분고분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는 일종의 사관학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공군사관학교, 그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시킬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키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어떤 돌 하나, 먼지 하나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63빌딩을 지을 때 모래 하나, 자갈 하나, 세멘트 하나가 모여서 63빌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하나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가 없으면은 전체가 아니게 되는 거에 이치.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식견이 이렇게 넓어야 큰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지시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소설 보든 영화 보든 그냥 보기만 하시라. 자, 그냥 보는데 1분 안에 어떻게 봐집니까? 예, 고도에 집중을 해야지 봐집니다. 맞죠? 네, 고도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시간을 쓰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집중을 하면서 시간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뭐 10분, 20분, 30분 볼 때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30분 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집중이 아니고 그냥 오래 보는 것이다 라고 되는 것이고요. 집중을 하는 이유는 스피드가 증강되기 위한 방편이고 기본 전제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스피드를 얻는 것은 집중력을 얻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천만 원, 수억 원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 집중을 안 하고 물건을 얼레벌레 골라서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공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를 증득시키는 단계에서 금기사항인 등기는 보지 마시고 질문 같은 것은 따로 적어서 저한테 질문만 넘기면 되지. 그 질문을 파고 조사하고 의문점을 연구할 시간에 물건이나 하나 더 보세요라고 했던 그 소중한 논리를 버려버리면 여러분들은 얻을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으니 배운 대로 안 한 것이고 배운 대로 안 했으니 스스로 만든 창작된 기술로 하는 것이고 그 기술 속에서는 고수는 안 나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점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는 지식 이전에 특별한 마인드가 전제돼야 되고 그 마인드 중에 하나가 부자 마인드였죠. 그래서 인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짓으로 인한 결과물이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명절 초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돈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돈은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을 잡기 위해서는 또는 손쉽게 잡는 게 좋죠. 어렵게 잡는 것보다. 손쉽게 잡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마인드는 부자 마인드죠. 가난뱅이 마인드와 가난뱅이 행동을 반복하면서 돈이 벌리면 저도 좀 그런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예. 자, 우선 PT는요, 실무를 저한테 배우기 때문에 저하고 연락을 끊고 정족을 감춰버리지 않는 이상 어찌됐든 잔소리는 꾸준히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저도 사람을 한번 이 직성이 사주팔자가 인수용신이라 그럽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인수용신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아무래도 남을 가르치는 사주거든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조금 가르쳤는데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끝까지 가르치려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돈을 받았으니까 대충 가르치고 말아버려야 되는 그런 기질이 아닙니다. 저는 막 하나를 가르쳐도 이렇게 예를 들고 저렇게 예를 들고 별 예를 다 들어도 다 들어서 설명을 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거 교육을 들어서
여러 번 듣고 잔소리를 그렇게 들었는데 안 바뀐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몇 있었죠. 정말로 오늘 가르친 거를 오후에 또 가르쳐야 되고 오후에 가르친 걸 내일 또 가르치는 거예요. 미쳐버리죠. 예, 그래서 오직하면 이제는 이게 마지막이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가르치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 정도 돼버리면 그냥 은퇴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 바닥을 떠나는 게 좋고요. 우선은 PT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쳤던 구결을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고속도로에 한 200km씩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의 중앙선이다라고 보십시오. 그럼 그 중앙선을 넘는 순간 죽습니다. 그죠? 그렇죠? 200km씩 이렇게 마주보면서 달리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가는 순간 죽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효과 없어요.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얼레벌레 던지는 말들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까? 이 단어 속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해를 많이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세조사 훈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시세조사한 기록을 가지고 오고 이메일로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품평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세조사 훈련에서 저한테 보고서를 주지 않으면 실력은 죽어도 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시세조사 훈련이 경매의 한 상당 부분을 차지하죠. 말하는 법,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듣거나 정보를 들으면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법. 그죠? 우리가 시세조사할 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강력계 형사처럼 의심하라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저희 협회에도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러면은 그들은 어떤 식이냐면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겠죠? 예. 안 된다. 그럼 다 안 되는 걸로 믿어버릴 것 같으면은 뭐하러 공부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소리, 이런 것은 각자의 의견과 각자의 삶의 지표에 따라서 어떤 의도에 따라서 나오는 소리가 다른 것인데 똑같은 그 소리를 듣고서 누구는 의심을 하는데 누구는 그대로 믿어버린다 이거죠.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문제가 생겼는데 아시죠? 지사 여러 개 정리한 거. 여러 개 정리를 했는데 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무슨 정말 벽창호랑 얘기하는 것 같죠. 어떤 사실을 들으거나 인지를 하면 그 인지하는 내면의 행간의 의미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읽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지 않고 귓구멍으로 들리는 걸 그대로 믿어버린다. 아주 초등학생들 수준이죠. 초등학생들이 보통 그 정도 수준에 형성돼 있죠. 나이가 한 40이 넘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예, 그렇게 됩니다. 즉 경매 공부라는 것은 인생관하고 마찬가지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경매에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 살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경매에서 고수가 되려면은 강력계 형사처럼 의심하고 들리는 단어와 의미에 더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어떤 탐구력, 추리력,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질문하는 방법, 질문법, 이런 게 높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경매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방송으로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량물건 검색 파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 우량물건 검색 파트에 불과한 부분조차도 어떤 구결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1분 안에 보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소설 보듯 영화 보듯 하십시오. 원서나 전공서적 파듯이 하면 안 되겠죠. 소설이나 영화 보듯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래독은 최저치지 최대치가 아니다라는 말도 제가 누누이 했었습니다. 그죠? 이 구결이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이 구결대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을
10분씩 꾸준히 센 불로 떼면은 100도가 끓습니다. 그죠? 우리가 라면 끓일 수 있어요. 자, 10분을 끓이긴 끓였는데, 물이 끓어서 한 90도, 95도 될라 그러면 물을 툭 끄고, 조금 한 70도 된 다음에 다시 또 95도 된 데까지 또 뗐다가 또 끄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거를 1000만 번 더 한다고 한들, 즉 10분만 지속적으로 끓이면은 뜨거운 물이 되는데, 한 2시간씩 그런 식으로 켰다 말았다 그러면 물이 끓습니까? 안 끓습니까? 안 끓죠. 예, 절대 끓지 않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소진됐고, 난방비가 아니죠. 예, 가스는 가스대로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성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짓을 하고 있으면 멍청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부는 어떨까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이렇게 할 때 싹 밀어붙여서 탁 해야지 그 성과를 보는 것이지. 그렇게 하다 말다 그러면 성과를 못 보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성과를 크게 못 보는 사람들의 패턴이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꾸준히 해야 되고요. 한 달이라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럼 꾸준히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건가요? 도기안이 해주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꾸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중간에 개인 생활에 문제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 마음속은 지옥이겠죠. 그죠? 원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가 종료되면은 꾸준히 하겠네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죠? 그러니 진짜로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면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원하는 데는 도달하겠지만 여기에서 꾸준히 하지 않는 사람, 즉 게으른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항상 본인의 문제에 있는 것이죠. 요거를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시키는 대로만 하셔야 된다. 왜 그런가? 요거는 다다음 주에 만나면 또 질문을 한번 폭풍 질문 쏟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또 풀어드릴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오면은 우량물건 검색 훈련이라고 하면서 파트죠. 예. 우량물건 검색 훈련, 시세 조사 훈련, 시세 분석 훈련, 그 다음에 현장 조사 훈련, 낙찰가 결정 훈련, 수익률 분석 훈련, 그 다음에 즐거운 명도,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양하게 변하는, 예를 들어 한국에만 해도 5천만 명인데, 제가 제시하는 것은 표준을 제시한 거예요. 스탠다드. 그죠? 기막측한 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을 제시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은 대표적이고 표준적인지언정 돌발적이고 다양한 사례에 있어서는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최대한 겪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 도기안이라는 사람을 잘 이용해 먹으려고 머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단계별로 가르치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가 또 생기냐면 야, 우량물건 검색 훈련을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쓰여져요. 그래서 목적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우량물건 검색 훈련을 이래도 하는 것이 목표가 되더군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경매 기술을, 실전 기술을 몸에 익히는 그런 게 목표지. 그 실전 기술 중에 우량물건 검색 훈련이라는 한계를 달성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가르치는 건 단계별로 가르칠지언정 단계의 시작과 끝만 중시할 게 아니고 단계, 즉 우량물건 검색 훈련이 시작하고 마치는 단계와 시세 조사 훈련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 접점 부분 있죠. 그 접점 부분도 편의상 나눠놓은 것이지 그게 분리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모르더라 이거죠. 즉 뭐냐면 우량물건 검색 훈련이 하나의 과제로
크게 자리 잡다 보니까 그거 하나 하는데 되게 힘들어 하면서 그거 한번 하면은 시세조사 단계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지부진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시세조사는요, 여러분들이 수시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기록을 남겨서 수시로 저에게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시세조사 단계가 최근에 어떤 분들이 시세조사를 하셔서 주셨는데 그 중에 두 분이 굉장히 괜찮은 물건을 제가 선별했다고 칭찬을 했고 그거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해서 좀 답을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물건들을 놓치시면은 나중에 또 후회가 되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경매 실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배웠죠? 시세 우량 물건 검색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세자로 스피드. 맞죠? 그러면 그 단계에서 중요한 게 스피드라면 또 시세조사나 분석 단계나 현장 조사에서도 중요한 것은 역시 스피드겠군요. 그죠? 즐거운 명도도 스피드겠군요. 그죠? 그 다음에 낙찰가를 결정하는 표를 작성하는 것도 스피드겠군요. 그죠? 자,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우량물건 검색 단계와 시세조사 단계를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스피드는 안 중요한가요? 그죠? 독립된 단계별로 스피드가 중요하듯이 단계와 단계를 넘어가는 거, 그래서 우량물건 검색 훈련 단계에서 낙찰가 결정까지 쭉 빼는 이 스피드도 굉장히 중요한 스피드인 것이죠. 자,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죠? 하나하나의 파트별로 스피드가 중요하지만 파트와 파트를 연결해서 4개, 5개까지 돌파하는 데 스피드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량물건 검색하는데 스피드는 중시했다가 그 다음에 시세조사나 시세 분석이나 현장조사 단계까지 쭉 빼는 데는 스피드를 내지 않는 것을 보면 제가 좀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학습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맞춰서 시간을 내는 것도 즉 자기관리도 경매 실력이라고 그랬고 그 시간을 내면서 그 없는 짬 속에서도 스피드를 늘릴 수 있는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가 여러분들의 과제인 것이죠. 그런 거를 창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패턴을. 그런 것이지 제가 아까 말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를 깨버리고 나는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같은 거를 창조하지 마시고 가르쳐주는 경매 기술은 독이한 표를 쓰시고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는 방식 그 속에서 공부하는 패턴은 여러분들이 창조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영역이 있는 것이고 제가 가르치는 영역은 별도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지시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은 자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경매 제가 그랬죠? 80% 90%는 입으로 하고 말로 한다고 했는데 그 입으로 한다 말로 한다는 게 그냥 소리 내서 짐승 소리를 내서 꽥꽥꽥꽥 거려란 얘기인가요? 아니면 말로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를 반복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죠. 결국은 자기의 마음속에 생기는 질문을 하는 법을 터득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 소금쟁이 모임할 때 각자의 발표자를 선정하고 발표를 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발표를 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사 표현을 입 밖으로 내면서 논리정연하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금쟁이도 적어도 1년 중에 10번이나 이렇게 주제 발표도 하고 남이 말한 것도 들어보고 나도 얘기해보고 이러다 보잖아요. 경매가 한층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오는 걸 느끼게 되는 그런 훈련도 제가 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놀자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경매의 90%가 말이라고 했던 그 이유를 그거를 생활로 체득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집에 가서 와이프랑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와이프를 대상으로 또는 집안 식구들을 대상으로 아이를 대상으로 경매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도 요러니 저러니 하면서 말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연습법 중에 하나죠. 저는 말이 90%가 중요하다라고 알려드렸으니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이 기술, 말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훈련해야지 하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고 제가 하는 것은 기술로 그대로 원본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그런 부분의 창조까지 해야 되는가는 아마 생각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방송을 그래서 해드린 거예요. 제가 느끼는 답답증을 하나로 예를 들어 표현을 하자면요. 어떤 사람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산에 들어가서 뒤도 보지 말고 좌우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저는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들어가서 이 경치도 보고 저 경치도 보고 큰 길로도 가보고 새길로도 가보고 도무지 산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나무꾼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도 몇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죠? 이게 우리가 새로운 어떤 낙찰을 받을 때까지 명도를 받을 때까지 도기아니가 케어해 주기로 하는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공부를 더 열심히 새해에는 좀 하시고 질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으시고 말하는 법이 여러분들이 중에는 아마도 야, 나 말 잘하거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욕심까지 부리지도 마시고 만용도 부리지 마시고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PT들에 대해서 제가 중간 점검으로 방송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